이제 남은 거 5시 반 대치 끝에 물러난 이 공수처 다음 카드가 고심일 텐데요. 그래픽을 좀 한번 보시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재정비 후에 뭐 2차 집행에 나설 수가 있겠죠. 내일쯤 할 거란 얘기도 있고요. 월요일에 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포영장을 재청구, 그러니까 6일까지 끝나면 다시 한번 재청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서 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는 아마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하는 방법. 뭐 이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는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방법을 공수처가 취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제 절반의 실패지만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공이 있었다? 그건 절반의 어떤 성공이 있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경호처장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또 공부집회 방해라든지 예봉을 좀 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실제로 보면 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말하자면 수방사 55 혹은 뭐 경비대 100일 경비대 200일 경비대가 실제로 경호처장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첫 번째 철문이 물론 이제 말하자면 직접 공수처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예상외로 저항이 적었거든요. 1차, 2차 방언은 있었습니다만은 버스도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주동자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정당성 부분에 대하여 경호처도 일정 정도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시도가 안 됐을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함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당한 절차에서 다시 한번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재정비에서 한번 집행을 다시 한번 하고 그게 안 되면 이번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에 손을 떼고 공수처는 떼야 된다. 명백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공수처와 공조본부를 구성한 이유는 영장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검찰이 본인들 신청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는다 이런 아마 내부적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다가 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돼서 영장이 집행된다고 쳐도 이후에 그 절차 과정에서 다 문제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치고요. 아마 그러나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노여워했잖아요. 공수처장 찾아가서 결국은 재집행을 할 겁니다. 공수처장은. 근데 지금 재집행하면 또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경호처도 아마 상당히 보완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일 경비단, 202 경비단이 다 합세한 상황에서 막아낸 것이 아니고 합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자체 병력 갖고. 그다음에 55 경비단은 좀 의외인데 왜냐하면 100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5 경비단은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건 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제는 수방사지만 작전상의 명령은 배속부대장한테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건데 저를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차치하고 세 개의 중요 그 경비 주체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막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려면 더 많은 병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동대는 못 들어가고요. 기동대 빼놓고 수사 인원을 현장 사법경찰 관리를 200명 이상 동원한다고 불가능합니다. 다 수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구성 주체인 안보수사단 이 병력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특수본에 그럼 안보수사단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병력이 전 많지 않다고 보고 그럼 불가능하다. 그 뜻은 그 재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집행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의 수사하면 됩니다. 만약 임의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선임 이후에도 불응한다. 그럼 그때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런 논란 있는 영장을 조사 목적의 체포영장이잖아요. 구속영장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왜 저렇게 불상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집행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것은 영장을 반환하고 임의 수사식의 조율을 거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의 그 일관된 특징, 아마추어다, 그다음에 보여주기에 능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도 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비춰보면 한 번 더 집행하려고 아마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1차, 2차 저지선 뚫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차 저지선까지 갔는데 거기서 관저까지 200m, 20m가 아닙니다. 네네. 200m를 어떻게 더 뚫고 가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어쨌건 대통령이 그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지 국가원수이고 자신들은 막아야 된다. 그런 논리와 그런 그 뭐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겠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정도로 가는 겁니다. 법대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려울 때는 법에 정해진 대로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설령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한들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한들 대통령 쪽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여기에 응할 수 없다. 같은 논리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가고 그다음에 소환조사 일정 조율해서 그래서 소환조사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불응한다. 그러면 그때 그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집행하고 그때는 사실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좀 띄고 이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설 변호사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최대행이 조금 명령을 해서라도 그걸 좀 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 방법에 있을 때 최대행의 움직임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최대행도 경찰 측에는 요청을 했었었죠. 네. 요청을 했었지만은 경찰에서 오히려 고위 간부에서 이번에는 그냥 거부를 해버렸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대행 측 지금 공수처에서도 최대행에게 요청을 해서 경호처에서 좀 협조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경호처가 오히려 본인들의 지휘권은 현직 대통령이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전 법적으로 어떤 해석 논란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그게 있습니다. 각부 각처의 업무에 어떤 분장을 하는 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도 당연히 국무회의 그런 업무 분장의 심의사항에 있다고 한다면 뭐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라도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주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린다고 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의 실효기간은 6일까지이기 때문에 끝났죠. 조금 영장 어떤 재청구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서 어떤 최대행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진영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직업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선출직 공무원한테 맡기면 그 선출직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을 잘하는지를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서로 간의 공박을 그 편의에 따라서 말 듣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말 안 듣잖아요. 이 권력기관들이 이제 만약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은 어느 지정에 유리할 수 있어도 저는 시스템 보존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다. 물론 국내심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 인식 그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